12.3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내란죄 구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 뭡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죠. 그러면 그 발동 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 누구 거입니까?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탄핵 폭주 29차례 했죠. 또 입법 폭주 38차례 법권 행사했죠. 특검 폭주 23차례 했죠. 또 예산안 폭주 이런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정 상황의 인식에 대한 점으로 첫 번째 이제 그 중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이른바 폭주라고 하는 사항, 그다음에 이제 탄핵, 그다음에 예산 삭감, 그 외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 한 4가지 정도에 대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질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직권남용을 토대로 한 기본범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 있습니까? 내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경찰이 가지고 있죠. 없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 있을 수 없죠. 헌법 84조 뭡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서는 재직적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아무리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하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했는데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은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서부지법의 이모 부장판사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시죠? 네. 그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라. 이런 규정 네. 아시죠? 네네. 그 규정이 뭡니까? 군사상 이제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10조의 규정입니다. 군사상 공무상 기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라. 그런데 그 적용을 예외로 하라. 그런 초법적인 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수 있습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종의 해석을 할 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 있어서는 준용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적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어서 그 부분에 양쪽 견해가 다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만 그러면 법률에 대한 개폐권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죠.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죠. 불어댔죠. 불어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봤습니까? 봤습니다. 처음 봤죠, 요번에. 그렇죠. 처음 보셨죠.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다 처음 봤다. 그런데 또 불어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라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기관이자 인권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1789년 불란사 혁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간 연장을 2번이나 불허했으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공수처 위법 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동조를 해버린 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이번 20일 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법원에서 일단 또 잠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불공정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죠. 헌법재판소법 32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국정원 차장 잘 아시지요? 예, 최근에 언론 통해서 얘기 다 들으셨죠? 예, 사건. 이분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2인자입니다.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6 이러한 정보기관,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2인자들이 정치에 끼어들고 또 국가적 혼란의 트리거가 되고 국가 운명을 뒤흔드는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간첩을 잡으라고 했더니 간첩은 잡지 않고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이게 내란 탄핵의 핵심 중심에 홍정원 국정원 차장,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2인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3일 날 10시 53분경에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대통령께서 잡아들일 정치인 명단을 준 것처럼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한겨레에 다 나갔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리고 10월 6일 KBS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한겨레와 인터뷰했던 거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을 준 것은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네네. 자, 이것만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국정원 직원법은 어떤 게 있느냐? 17조에 의하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지 위법성 조각 등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21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도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엄중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공작 핵심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홍정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또 신빙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있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이 이 공소장을 헌재에 보냈습니다.